자, 그러면 저희 이번에는 뉴스 살펴볼 시간인데요. 경제면 알기 쉽게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현 아나운서 어떤 내용을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신문에서 발췌한 기사를 전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마이크 존슨 미 하이원장, 스티브 스컬리스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210억 달러, 약 31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인이 백악관에서 미국 대통령과 나란히 서서 투자 계획을 밝힌 최초의 사례입니다. 정 회장은 이번 투자의 핵심으로 미국 내 철강과 자동차 부품 공급망 강화를 위해 6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다고 밝혔으며 루이지애나주에 연산 270만 톤 규모의 전기로 제철소를 신선할 계획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1,400여 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예정입니다. 또한 조지아주에 80억 달러 규모의 새 공장을 개설해 8,500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했는데요. 현대차는 이번 투자를 통해 2028년까지 자동차 생산에 86억 달러, 부품 물류 철강에 61억 달러, 미래 생산, 미래 산업 에너지에 63억 달러를 투자할 방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대차는 미국에서 철강을 생산하고 미국에서 자동차를 만들 것이라며 미국에서 만들면 관세가 없다며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 회장에게 허가 취득에 어려움이 있다면 도움을 주겠다는 약속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전기차 캐즘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중국 기업들이 부상하자 미국, 유럽 등 전력 반도체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25일 전력 반도체 체계 1위 독일 인피니언이 직원 1,400명을 해고하고 동일 인원에 해당하는 업무를 재조정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이어 미국 온세미도 직원을 1,000여 명 감축하기로 결정했으며 스위스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는 조기 퇴직 신청을 받는 등 각국 주요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는 연내 수십 명의 인력을 내보내기로 결정하고 야마나시 현 공장의 전력 반도체 양산 시작 시점도 미뤘습니다. 전력 반도체는 전기차 주행거리와 가전제품의 전력 소비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부품인 만큼 전기차 시장 정체와 수익성 악화, 그리고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자체 공급망 구축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도 전기차에 관련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전기차 1위 제조사인 비아디가 지난해 미국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전기차 매출 1위 기업에 올라섰습니다. 비아디는 지난해 매출 1,069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29% 증가한 성과를 보였는데요. 이는 테슬라의 작년 매출인 7억 달러보다 92억 달러 많아 연간 기준으로 테슬라를 처음으로 앞선 결과입니다. 특히 4분기 매출에는 비아디가 378억 달러를 기록하며 테슬라의 257억 달러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비아디의 호실적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를 중심으로 한 판매 전략 덕분인데요. 전기차 수요가 일시 정체된 가운데 하이브리드 모델을 앞세워 중국 내 판매량을 확대함으로써 전기차 캐즘을 돌파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작년 전기차 판매량은 테슬라보다 소폭 적었지만 전체 차량 판매량은 427만 대에 달해 매출과 영업이익 측면에서 우위를 점했습니다. 또한 비아디 차량의 90%가 중국 내수 시장에서 판매되며 지난해 중국 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판매가 전년 대비 48.3% 증가한 1,079만 대에 달하는 등 내수 시장 성장에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미국 시장에서는 세계 시장의 9.6%에 그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삼성전자가 인도 정부로부터 6억 100만 달러, 약 8,800억 원의 세금 추징과 벌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인도 정부는 삼성전자가 인도에 이 통신 장비 부품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관세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삼성전자 인도법인과 임직원 7명이 미납세금과 벌금 명목으로 지난 해당 금액을 납부하라는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023년경 인도 최대 통신사 릴라이언스 지오의 4세대 이동통신 LTE와 5세대 5G 통신 장비를 공급하기 위해 원격 라디오 헤드 부품을 수입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통신 장비 부품은 관세 대상이 아니지만 통신 장비 완제품에는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이를 부품으로 판단해 관세를 면제받았으나 인도세관은 이를 장비 완제품 수입 시 부품이라며 허위 신고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인도 정부와 법 해석의 차이에 따른 이 세금 분쟁이라며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승소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소송 결과는 2030년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이 25일 대전 코레일 본사 간담회에서 노후 KTX 열차 교체 사업에만 최소 5조 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며 4년 사이 전기료가 50% 오른 등 원가 부담을 고려할 때 14년간 동결된 철도 운임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전했습니다. 코레일은 기존 요금에서 약 17%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한 사장은 노후화한 이 KTX1은 2033년부터 교체 시기가 도래해 2027년 교체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며 당장 열차 운행 횟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전기요금 부담이 5,008억 달러에 달하고 최저임금 및 물가 상승 압력도 작용하는 가운데 운영 효율화와 신사업, 해외 사업 및 용산 역세권 개발 등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누적 부채가 21조 원에 이르러 이자 부담이 하루에 11억 원에 달하는 등 자구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철도 운임 인상은 철도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정부가 인상 상한을 설정해야 하는 만큼 한 사장은 정부의 대체 차량 구매 지원 등이 있다면 요금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상 뉴스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뉴스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특히 이동수단과 관련된 내용이 참 많았는데요. 아까 현대차 관련해서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계속해서 방송에서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까지도 그러한 연속성 3일째 이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잠시 뒤에 간략하게 전달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전기차 캐즘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테슬라보다 비아디가 더 잘 나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까지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